이번에는 심파성과 심파적 주인공에 대한 이드치 연구소장의 생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심파극에 대한 생각은 팟캐스트 이드치 연구소 6번째 방송에서 카타르시스에 대해 설명하면서 언젠가 다뤄보고 싶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대중예술 전문가이신 이영미 교수는 심파성을 중심으로 한국 대중예술사를 분석했고 한국 대중예술사 심파성으로 읽다라는 책을 통해 심파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영미 교수는 심파성의 특징적 요소 7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제 나름대로 약간 수정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번, 주인공 내면의 욕구와 욕망이 외부 세계에 의해 좌절된다. 2번, 주인공의 욕구와 욕망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것이다. 3번, 주인공의 욕구와 욕망은 사랑, 우정, 동료애와 같이 주인공이 속한 소공동체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구와 욕망이다. 4번, 주인공은 자신이 속한 외부 세계의 권력에 맞설 의지가 약하다. 5번, 주인공은 외부 세계의 권력에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6번, 주인공은 자신의 굴욕에 대해 자학하고 피해의식을 갖고 있으며 자기연민의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죄의식, 자학, 피해의식, 자기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상태를 보인다. 주인공은 과잉된 눈물, 탄식, 용서의 구걸, 독백 등을 통해 복잡한 감정 상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굴욕적인 때와 자학을 다루고 있는 5번, 6번, 7번은 심파성만 가지는 독특함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극적인 심리극을 통해 5번, 6번, 7번의 모습을 많이 목격한 것 같습니다. 자극적인 심리극 속의 주인공은 공통적으로 과거에 굴욕적인 경험을 겪은 적이 있었고 그 경험으로 인한 복잡한 감정 상태를 갖고 있었으며 심리극을 통해 유도된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영미 교수는 심파성을 가진 드라마의 주인공을 심파적 주인공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심파적 주인공은 언뜻 보기에는 무언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행동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의 지배적 질서에 압도되어 있거나 그것을 내면화하여 스스로 체념해버린 무력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심파극을 보고 있는 관객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심파극이라는 장르가 등장한 것이 일제 치하 시대인 것을 생각해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정신건강의 관점에서 건강한 사람을 외부의 지배적이고 억압적인 질서와 내부의 자기욕구와 자율성을 적절하게 조율하고 절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면 심파적 주인공은 자신의 외부 상황도 내면의 상황도 서로 잘 조율하지도 못하고 절충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고 외부의 지배와 압력에 순응하는 척 하면서도 내부의 압력에 흔들리는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진행하는 심리극을 통해 만나온 주인공들은 마치 심파적 주인공처럼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1936년 서울 서대문 문화일보 자리에 있었던 동양극장에서는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라는 유명한 심파극이 처음 공연되었다고 합니다.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라는 제목만 생각해봐도 주인공이 처한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이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심파극의 주인공인 홍도는 사랑을 택하자니 오빠의 학비를 대지 못하고 돈을 택하자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고 그래서 홍도는 결국 사랑을 택했다가 어이없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의 주제가는 홍도야 우지 마라 라는 노래이고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나 후렴구를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노래라고 합니다. 1965년에 노래 제목을 그대로 따서 만든 영화 또한 대중적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제가 목격한 극단적인 심리극은 공통적으로 카타르시스의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한 분노와 눈물이 필수로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심리극에서 주인공이 분노하고 눈물을 흘리는 상황을 보면 심리극의 주인공과 심파적 주인공이 서로 유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심리극의 주인공을 심파적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디렉터의 지시에 의해 보조자들이 주인공을 자극하거나 디렉터가 직접 나서서 주인공을 자극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심리극을 보는 누군가를 위해 인위적으로 심리극의 주인공을 심파적 주인공으로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영상화된 심리극의 경우 편집의 묘미까지 더해져서 보다 더 자극적인 심파극으로 재생산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심리극을 통해 주인공의 잉여 현실을 다루다 보면 주인공이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을 제대로 조율하고 절충하지 못한 그런 과거의 기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잉여 현실을 다루고 수용하기 위한 방법을 최종적으로 선택할 권리는 디렉터가 아닌 주인공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잉여 현실을 다루는 과정에서 분노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또한 주인공의 선택에 있는 것이지 디렉터가 신문지로 된 몽둥이를 주인공 손에 쥐어주거나 보조자를 이용해 분노와 눈물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파극은 관객과 시청자의 눈물샘을 자극해서 카타르시스를 이끄는 계산된 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극은 주인공에 최우선적으로 집중되어 진행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심파극의 느낌이 강한 심리극은 주인공을 주인공으로 보기보다는 심리극을 지켜보는 관객 혹은 시청자의 눈물샘을 자극하기 위한 일종의 소모품으로 사용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객이나 주인공은 늘 다른 사람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디렉터가 진행하는 심리극이 늘 심파극처럼 진행된다면 이것은 디렉터나 프로듀서의 의도된 계산이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심리극을 진행하다 보면 심파적인 느낌의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심리극이 곧 심파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중적으로 알려진 심리극은 심파극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팟캐스트 이드치 연구소 6회 방송에서 다룬 카타르시스에 대한 이드치 연구소장의 생각을 청취해 보시면 심리극과 심파극을 구분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